안녕하세요. 미소남šan입니다. 제가 중학교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석사 마칠 때까지 미국에서 9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가 다르냐? 어디가 더 좋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건 미국이 더 낫더라 느꼈던 점 3가지를 여러분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만 분명히 할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미소남은 저렇게 느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점은 엄청 많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미국 쪽 이야기만 딱 3가지만 골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이 맨날 그러셨잖아요.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다녀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봐라. 예전에는 솔직히 이 말이 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여행을 가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냥 사진 찍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몸으로 겪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진짜 바뀌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도 한 도시에서만 산 게 아니라 서부, 동부,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맨 처음엔 시애틀로 갔다가 샌디에고, 샌프란, 그 다음엔 동부로 옮겨서 뉴욕주에 있는 이타카, 그 다음에는 뉴욕, 마지막으로 보스턴까지. 지금 보니 뭐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이사를 더 많이 갔겠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 도시를 옮겨 다녀보면서 느낀 건 도시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요. 사람들 생활 방식이나 매너도 다릅니다. 또 저는 홈스테이를 다양하게 경험해 왔거든요. 백인 가정, 필리핀 가정, 흑인 가정, 인도인 가정 등 이 정말 다양한 인종과 함께 살아봤죠. 예를 들면요. 제가 맨 처음에 살았던 백인 가정은요. 정말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중산층 백인 가정의 실사판이었어요. 한 4, 5살 된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는데요. 퇴근 후에는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요. 주말마다 사람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도 많이 했고요. 뭔가 가정에 충실하면서 인생을 여유롭게 즐긴다는 느낌을 받았죠. 인도인 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첫날의 임팩트가 좀 컸습니다. 아주머니가 힌두교셨는데 온 집안에 이 사원에서 볼 법한 동상들이 엄청 많고 그림들도 엄청 많았어요. 또 고기를 안 드셔서 밥을 먹는데 제가 좀 고생을 했었죠. 무튼 이렇게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정답 같은 삶의 방식은 없구나. 이게 몸에 배었고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자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물론 책으로, 유튜브로도 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임팩트 있는 건 직접 부딪히는 경험이잖아요. 대학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론 시간에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국에서라면 다 비슷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미국에선 정말 각자 완전 다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인종 이슈로 보는 사람, 경제 구조로 보는 사람, 역사, 종교, 정치까지 꺼내는 사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이렇게 정말 다양하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살이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조금만 튀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오죠. 쟤 왜 저래? 머리는 또 왜 저래? 저 나이에 왜 저런 옷을 입지?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기본 디폴트 값이 저게 저 사람 스타일인가 보다 입니다.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수업에 갔는데 머리를 파랗게 하고 온 친구, 빨갛게 하고 온 친구,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온 친구, 그리고 40, 50대인데 대학교에서 1학년으로 다시 시작하는 아저씨 아주머니, 수업 끝나고 애 데리러 가야 되는 엄마 학생, 이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약간 놀랐어요. 저 나이 때 다시 대학에 온다고? 수업 시간에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수업 시간에 저렇게 입고 와도 되나?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교수님도, 친구들도 그냥 그 사람의 선택으로 존중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이 정말 자주 나왔어요.
교수님이 어떤 의견을 말했는데 학생이 손을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쟤 뭐야? 왜 혼자 튀고 저래? 이런 시선이 돌아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미국에선 교수님께서 오히려 좋은 포인트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더 깊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허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을 볼 때 저건 틀렸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배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인드가 생기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남을 덜 평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남들이랑 좀 달라도 괜찮다. 이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인드는 미국이라는 환경이 저한테 선물해준 가장 큰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이랑 비교가 조금 뚜렷해지는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다녔다면 대부분 이런 트랙을 타게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은 인턴, 토익 공부하면서 스펙 쌓고, 그 다음엔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물론 이 길이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저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점은요. 사람들이 진짜 각자 자기 속도, 자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학교에도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 미국에는 갭이어라고 해서 1년 정도 공백기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대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공부하면서 창업에 도전해보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미국 군대에서 복무를 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고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남들이 가는 길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물론 미국에도 대기업이 많고 출세지향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 대기업 아니면 실패한 인생, 이런 느낌은 훨씬 덜 합니다. 학교 분위기도 그래요. 이 전공을 해야 먹고 산다. 이런 압박보다는 넌 어떤 걸 할 때 제일 재밌냐? 너한테 의미 있는 일은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인생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전공을 선택했지? 10년 뒤에 나는 어디서, 어떤 얼굴로 살고 싶을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못 찾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묻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전처럼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이게 정답이니까 그냥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미국살이는 정답을 알려준 시간이라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해보자면요. 제가 느낀 미국살이가 한국살이보다 더 좋았던 점 3가지는요. 첫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진다. 둘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인드가 생긴다. 셋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누군가에겐 한국이 훨씬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미국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가 정답이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혹시 미국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저런 관점도 있겠구나 정도로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